구글이 한국의 창업 지원 사업인 예비 창업 패키지에 지원한다면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게 될까요? 구글은 미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투자 받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지원 사업에 지원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하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에게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첨삭 등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아예 제가 하나 구글이라는 회사를 선정을 하고 사업 계획서를 써봤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가 가상으로 좀 상상을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구글의 히스토리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예비 창업 페이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첫 페이지인데요. 신청 주관기관은 대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명은 잘 잡아야 되는데요. 한눈에 심사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을 예를 들다면 페이지 랭크 검색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한 검색 서비스 개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너무 요즘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것을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자,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가 되겠죠.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원이었고요. 캘리포니아 펠로알토에 아마 설립 예정이 될 겁니다. 이쪽에서 아마 창업이 됐었죠. 팀은 세르게이 브린이 있었고요. 스탠포드대 컴퓨터과학 박사과정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디스크립션에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기존에 올라와 있는 공고에 있는 사업계획서로 써도 되지만 파란색 글씨도 지워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작업들이 보이지 않게 있어서 이거를 사용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아이템 개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개요에 대해서 쓰는데요.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써야 됩니다. 웹에서 원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 아이템 소개할 때 쓰는 말이고요. 문서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검색 알고리즘 적용 개발. 너무 많이 쓸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글씨를 쓸 때 볼드체하고 밑줄을 중요한 곳에 그어주면 서류를 심사하는 분들이 되게 편하게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차별성 같은 경우도 그냥 쓰지 마시고 한 꼭지씩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쓸 때 다 사업계획서 샘플로 올려놓은 거에 보면 다 파란색 글씨로 각 항목을 어떻게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내의 목표 시장, 여기도 파란색 글씨가 국내의 목표 시장 및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해라. 이렇게 됐으면 국내 시장, 그 다음에 국내에서 어떤 시장을 우리가 하겠다고, 판매 전략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눠서 쓰시고요. 해외 시장도 같이 써주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진출한다는 가정하에 써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요즘에 어떤 제품들은 글로벌로 나갈 수 없다면 사실은 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출하지 않더라도 진출한다는 가정하에 쓰는 것이 서류 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넣게 돼 있는데요. 저는 구글 이미지 구글이 만약에 학술 논문, 연구 논문, 검색 엔진부터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이 사업계획서를 써봤는데요. 구글의 학술 논문 검색 화면을 스크린샷해서 이렇게 검색 후 화면하고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물론 실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개발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화면을 직접 파워포인트로 그려서 이러이러하게 개발할 것이다. 또는 어떤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 제품을 실제 손으로라도 그려서 이렇게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크몬 같은 데서 몇만 원 들지 않는데 만약 어떤 제품이라면 3D 실사 이미지를 그려서 이곳에 넣는다면 심사위원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는 건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사 이미지를 몇만 원짜리 넣어서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이나 이렇게 아무리 설계도라고 해도 준비한 것처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점수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 창업 아이템 개요만 보고도 심사위원들이 여기서 뭘 만들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평가 지표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건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지 총 4가지 정도를 본다고 공고문에 나왔었습니다. 문제인식, 이 창업 아이템에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 소비자의 니즈, 불편함이 뭐가 있었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사실은 뭐 제품이 개발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개발 동기, 목적 이렇게 나와 있고 15점, 15점 이렇게 나와 있죠. 해결 방안, 사업화 전략, 경쟁력 확보 방안 15점, 15점, 성장 전략,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이렇게 배점이 다 돼 있으면 각 꼭지별로 다 항목씩 뽑아주는 게 맞습니다. 팀 구성 20점,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역량도 중요하고요. 보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는 꼭 팀원이 있어야 이 팀 구성에서의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팀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분명 나중에 여기에 넣은 인원을 4대 보험이 되는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그걸 또 이행을 해야 되고 그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분명 구성 가능한 실제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인원만 넣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평가 지표고요. 사업계획서 설명하기 전에 중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인식을 또 쓰는 쪽이 있는데요. 문제인식도 보면 그 파란색 글씨로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 그렇다고 하면 이 시장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또는 니즈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저는 그 검색 시장에 검색을 해도 부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네이버 같은 곳의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실제 제가 찾으려고 하는 정보는 검색을 하고 나서 첫 페이지는 거의 광고만 나오고 몇 페이지를 가도 제가 찾으려고 하는 정보를 뒤에서 찾거나 또는 못 찾기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불편함들을 봤었다. 특정 사이트의 중심에 정보만 제공한다. 옛날에 검색 엔진은 야후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했었죠. 검색이라기보다는 홈페이지들을 나열하는 거였는데 그런 얘기들을 쓴 거고요. 웹사이트 검색 서비스의 불편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나중에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십시오. 다음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 여기는 앞장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를 그 정확도를 높이겠다. 그다음 정보량을 최대한 많이 하겠다. 그다음 사용자 편리성 증대, 초기 검색 광고를 없애서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겠다. 광고를 넣더라도 최소 한두 개만 넣어서 관련성 있는 광고를 제공하겠다. 병렬 처리 서버 기술 도입과 데이터 핸들링 기술인 맵 레듀스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검색 처리 속도를 향상하겠다. 이건 구글에서 쓰는 기술인데요. 뭐 이런 내용을 기술적인 내용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니즈가 이렇게 있었고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뭐 개선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현 가능성을 보면 여기도 파란색 글씨에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 구현 정도, 제작 소요 기간 및 제작 방법, 추진 일정 등을 기재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모델을 써 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파란색 글씨가 심사위원들이 각 점수를 매기는 항목이기 때문이죠. 비즈니스 모델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결국 수익 모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개략적으로 관련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1단계 돈을 벌기 위해서 1단계 먼저 검색 품질을 개선을 하겠다. 검색 품질을 월등히 개선을 한 다음에 수익 모델을 하는데 광고를 붙이겠다. 뭐 2단계는 그렇고 3단계는 이 검색 엔진을 B2B 상품 개발해서 B2B용으로 팔겠다. 실제 뭐 구글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는 B2B용 상품도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사업한다면 이런 식으로 갈 것도 같고요. 뭐 4단계는 검색 대상을 이미지와 영상으로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구현 정도. 제품 서비스 구현 정도 여기도 중요한데요. 아예 내가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은 아이템을 지원을 하면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100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8, 90 정도 개발된 것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개발됐고 시제품까지 나왔다는 것은 거의 마케팅만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 어느 정도는 진행을 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련한 경험과 관련해서 뭔가를 노력했다는 걸 이쪽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제 만약에 그 연구 논문 검색 서비스를 먼저 아이비리그 쪽에서 하겠다, 뭐 이런 가정하에 이제 이 사업계에 써봤는데요. 우리는 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거를 직접 개발을 했고, 그다음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아름아름해서 학생들이 연구 논문 검색을 쓰고 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실제 제품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하게 되었다. 약간 이런 논리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창업 기관에 물어봤는데요. 만약에 시제품이 다 만들어졌다면 지원이 가능하냐 했더니 지원은 가능합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경우에는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제품이 개발되어 버리면 실제로 뽑히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제작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적어 본 거고요. 실제로 파란 글씨로 이 제작 방법은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외주로 할 건지 자체 개발할 건지 그거를 표기해 달라고 여기서 그 사업계획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검색 엔진은 자체가 하겠다. 광고 시스템 자체 개발. 그다음 뭐 나머지 외주로 처리할 만한 것들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사업 추진 일정에도 여기에 기반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보면 파란색 글씨로 보면 대체제, 경쟁사 대비 우위 요소, 차별화 전략 등을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기능, 효용, 성분, 디자인, 스타일 등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우리가 우위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그냥 텍스트로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뭐 경쟁사를 앞쪽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사, 우리 회사를 쓰고 그 다음 우위 요소나 차별화 전략을 이쪽에 비고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사하고 뭐 비교할 수 있는 항목들을 왼쪽에 딱 뽑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는 안 되는데 우리는 되는 거, 뭐 이런 중심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면이 앞섰는지 뭐 그런 걸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경쟁사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것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뭐 너무 우리가 다 잘한다고 하면 사실 모든 게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도 깨알같이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는 항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 디렉토리 제공 다른 데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사실은 검색에서 디렉토리 제공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검색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안 한다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없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의 전략이기도 하다.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화 전략을 분명 쓰라고 했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사용자 경험의 극대화. 이런 식으로 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뭐 재료비는 얼마 들어가고 외주 용역비 얼마 들어가고, 이것도 아까 앞에 있었던 개발 항목이나 뭐 준비 자금이나 이런 쪽과 연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금액이 있으면요, 이쪽에서 세부에서 만약 60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200만 원 곱하기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세부 항목들을 써줘야 이 사업비가 실제 정말 그 좀 조사해서 구성을 했구나. 그리고 여기 뭐 웹 디자인도 좀 상세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제가 견적을 실제 시장에서 알아봤더니 얼마가 있었고 어떤 견적들이 있었더라 좀 써주시면 심사위원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이분이 뭔가를 많이 알아봤구나, 실제 근거가 있는 자금 소요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는 실제 근거가 있고 알아봤는지 그런 게 점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본 과제를 통해서 개발을 하겠죠. 근데 꼭 그게 아니라 그 후에도 어떻게 추가 자금들이 들어갈 건데 나중에 어떻게 자금들을 조달해 나갈 건지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도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창업자금 같은 걸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벤처 인증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엔젤 투자나 VC 투자를 유치했겠죠. 근데 실제 구글은 10억 정도였었던가요? 발표도 없이 딱 그때 투자자 누구였더라? 보고 나서 그냥 수표를 바로 써주면서 투자를 받았었죠. 멋진 나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이쪽에서도 보면 내수 시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연구 논문 검색 시장을 먼저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일반 웹사이트 검색 시장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디벨롭을 해가겠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내용이 빠졌는데 그 제가 링크 걸어놓은 다운로드한 문서는 전부 다 내용이 그 완성되어 있을 거니까 다운로드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외 시장 진출 방안도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출하지 않더라도 검색 엔진을 어떻게 B2B로 수출하겠다. 실제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여야 매력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진출하신다고 가정하고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 이 검색 시장을 인덱싱하고 해당 언어별 검색 기술을 확보해 해외 시장 오픈할 예정임.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그 다음 팀 구성. 대표이사 이력이나 여태까지 기술 같은 것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팀 구성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페이지에서 제목 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개요를 쓰실 때 일목요연하게 쓰시고요. 가능하면 도표, 그림, 다이어그램 등을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산문체의 텍스트 중심의 그 사업계획서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람은 하단에 제가 이메일 주소를 넣어 놓을 테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시간이 가능한 선에서는 답신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승재 경영지도사였습니다.